꼭 한번 얘기를 한번 드리고 싶었어요. 특히 우리 20, 30대들 열심히 공부하고 취직하느라고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막상 사회 나와서 보니까 미리 분양 청약 통장 넣어가지고 부모님이 이렇게 해주는 친구들 먼저 취직해갖고 자리 잡은 친구들하고 이제 그때부터 참을 수 없는 뭐라고 하죠 이렇게 격차가 확 벌어져죠. 그러니까 이제 청년 세대의 소득 이 양극화는 부모님이 부동산에 대해서 지식이 있는가, 그 다음에 부모님이 머리를 맞대고 전략을 짜줄 여력이 있나에 따라 또 달라질 것 같아요. 이전에는 우리가 명문대 취직하면은 아이고 그 집에 대학 갔다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배우신 분이 뭐 그런 얘기를 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다 같이 못 먹고 못 살던 시절에 배우기만 해도 돈을 벌 수 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아니에요. 아무리 배우고 똑똑해도 부동산을 모르면 부활못. 자, 이 부활못도 종류가 다양해요. 부활못은 이제 앞으로 지금 이제 밥 못 먹는 시대가 아닌 이 세상의 가난의 기준은 집이에요, 집. 지금 제가 오프라인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요즘에 새로 생겨나는 아파트들 사이에서는 아파트 이름이 예를 들어 뭐 여기에 은평구에 있는데 상암 뭐 레미안, 상암 DMC 레미안 뭐 예를 들어 판교 포레스트 더샵, 판교에 있지 않은데 판교를 갖다 붙이죠. 어떤 동네 어떤 메이커 아파트가 이퀄 좀 사는 집 이런 공식이 나도 모르게 생겼어요. 그런데 거기에 또 한 가지 분양 시장에서도 또 양극화가 벌어져요. 점점 현대 힐스테이트 아파트보다 한 수 위 더 H가 또 나왔어요. 그런데 그 둘 아파트 사이의 가격 차이가 어마어마해요. 어떤 분이 전화하셨어요, 저한테. 방송 보고 계실 수도 있어요. 아니 컨설팅 그 가보면 왜 어디는 300만 원 받고 어디는 600만 원 받아요? 거기서 제가 그랬죠. 600만 원 가는 데는 뭐 엄청난 걸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요. 사람을 걸르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자기가 투자 금액이 3천만 원밖에 없는 사람이 600만 원짜리 강의로 들으러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 2천만 원에서 컨설팅 그 회원증을 끊어주면 2천만 원 외에 나머지 돈이 있는 사람이 거기 전 재산이 2천만 원인 사람이 2천만 원짜리 강의를 들어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헬스클럽도 보세요. 우리 동네 5달에 3만 원짜리 헬스클럽도 있어요. 지역 주민 할인. 22,000원이잖아요. 네, 여기 사무실 옆에 마사회는 여기 의정부 시민한테는 2만 원에 뭐 3개월에 2만 원인가 뭐 있어요. 난초꽃님 어서 오세요. 그런데 호텔을 어떻습니까? 호텔 헬스클럽 가면 물론 개인 PT가 붙지만 그 사람들하고 섞이지 않는 어떤 고급화 전략이에요. 컨설팅 비용이 그 학원비가 비싸다. 그 학원은 뭐 왜 그렇게 비싼가 하면 사람을 걸르는 거죠. 거기서 그 사람들끼리 모여서 커뮤니티를 형성해서 공중 투자를 하든 고급 정보를 주고받는 거예요. 점점 계급화되고 세분화되는데 전월세만 살고 있다가는 그 정보를 접할 기회도 없고 지금 같은 저금리 세상에 저금 차극 모곡 모아서 돈을 모은들 대출을 막아놨잖아요. 그러면 집값만큼 더 돈이 있어야 되는데 맞아요. 현금이 더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아주 그 서민들을 위한 대출, 뭐 디딤돌 대출은 사실은 규제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문제는 대출 규제 안 하면 뭐합니까? 집값이 더 차이가 현금이 더 필요한데 정말 보호해줘야 되는 사람들이 어디서 그 현금이 나오겠어요? 그럼 결국 못 사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좋은 거는 집값이 확 내려줘야 돼요. 근데 지금 오늘도 6명이 낙찰 받으러 가서 한 명도 못 받은 이유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사람들은 뉴스에서 집값이 반토막 났다니까 낙찰가도 반토막 난 줄 알고 반토막을 써요. 낙찰가를. 그런데 가보면 낙찰가가 생각보다 높아요. 그럼 기절해요. 아니 집값 폭락한다는데 낙찰가 왜 이렇게 높아요? 그런데 상승률이 반토막 난 거지 집값이 반토막 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커뮤니티가 없으면 커뮤니티가 굉장히 중요해요. 받으셨어요? 네. 자, 그래서 이 신문을 보고 집값 폭락에 대해 징조라고 말씀하신 걸 보고
저 정보를 접하고 반값에 낙찰 받으러 간 사람들이 반값에 응찰자 났으면 꼴등이에요, 꼴등. 그래서 야 이거 뭐 경매 이거 뭐 호가가 얼마에 나와 있는데 이거 낙찰 못 받겠네. 왜 그런가? 집값이 반토막 난 게 아니고 상승률이 반토막 났다. 두 번째 호가라는 게 있어요. 호가는 말 그대로 그 가격이면 사겠다라는 부르는 값이지 거래가 성사된 가격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처럼 서울에 양도세가 중과돼서 만약에 다주택자가 이 집을 이 값에 팔아서 세금 내고 나면 이 가격에 이 집을 못 사는데 엄청나게 돈이 급한 사람 아니면 누가 집을 팔겠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경험치로 이거 지금 이 규제로 집값이 서울 집값이 그렇게 안 내린다. 특히 아파트는 그걸 안 사람들이 그걸 팔겠냐? 어떤 사람이 이 집값 내리길 기다리냐면 전월세 사면서 집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은 내리면 사야지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집을 가진 사람은 이 집을 팔고 세금 내고 나면 이 집을 못 사는데 엄청나게 급하지 않은 사람 안 팔면 그 집을 안 팔거나 물려주겠죠. 그러면 또 사람들이 호가가 떨어져요. 팔지는 않으면서 호가는 떨어져요. 그러면 호가가 떨어지는 거 보고 집값 폭락에 대해 징조라고 생각하고 또 낙찰을 받으러 가요. 그래서 사람 낙찰을 받는 거 보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 집이 지금 부동산에 호가가 얼마에 나와 있는데 저 금액에 사다니 제정신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자기 혼자서 아는 척을 하는 거죠. 근데 호가는 호가일 뿐 말 그대로 이 가격이면 사겠다라는 매도의 표현이지 그 금액의 거래가 안 되면 집값이 내린 게 아니에요. 그래서 호가만 내리는 거예요. 호가만 오르는 거예요. 근데 오를 때는 가파르게 오르지만 내릴 때는 거북이 걸음으로 올라요. 서울 집값 폭락 징조가 보면 얼마 내린다면 0.1% 내리면 폭락 징조라고 뉴스를 써요. 뉴스 기사를. 그래서 제가 뉴스 보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뉴스를 보고 판단하고 경매법원에 와보면 온도차가 엄청나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그래서 낙찰가를 봐라. 낙찰가를 보고 현장에 가서 확인해야지